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는 동해인가 일본해인가? 한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본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29년 바다 이름을 결정짓는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은 식민주의 하에서 결정되었으므로 해당 해역의 명칭을 한국이 2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동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명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유엔은 두 가지 지명을 해당 국가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한 병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채 일본해라는 명칭을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 속에서 왜 동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삼국시대의 역사서인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BC 50년 무렵의 기록을 보면 동해에 관한 문구가 수차례 등장한다. 또한 5세기 초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에도 동해란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1530년에 제작된 동국여지승람의 팔도 총독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지도들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이것으로 보아 동해란 명칭이 2000년 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불리어 왔음을 잘 알 수 있다. There's a lot of Chinese historical documents, and after we examine these documents, we found that during the past 1,500 years, the East Sea was the main name of this sea area. 애국가의 첫말은 동해, 즉 이스트시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동해란 명칭은 애국가에도 나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더구나 남북한 7천만 명이 2000년 동안 사용해온 동해란 이름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의 여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고 병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And that to use both until there's a final resolution seems to me to be a quite reasonable policy. It seems to us that it is necessary to use both names in the same time. The name East Sea and the name Sea of Japan, respecting the opinion of both countries.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세기 이전 과거 일본은 이 바다를 무엇이라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세계적으로 인정한 명칭이라는 일본해가 정작 일본인들에겐 조선해 혹은 동해로도 불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일본해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한국이 동해라는 명칭을 사용한 지 1650여 년이 지난 1602년 마테오 리치가 만든 고려 만국 전도이다. 따라서 일본해는 서양인들이 부르던 이름을 차용한 데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바다를 어떻게 불러왔을까? 1794년 일본에서 제작된 고지도 국사물약의 부록으로 발행된 아세아 전도에서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조선해라고 표기하였고, 일본의 천문관이었던 다카시 가기야스가 1809년에 제작한 일본 변기략도와 1810년에 만든 신정 만국전도는 일본의 공식 지도인데도 조선해라고 표기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8, 19세기에 걸쳐 18종이나 되는 고지도에서 조선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일본인들도 이 바다를 조선해로도 불렀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입증된다. 그렇다면 1929년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결정되기 이전 동해는 세계지도 속에 어떻게 표기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서양의 고지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에서 19세기 중엽까지 서양인들은 이 바다를 동양해, 동해, 한국해, 중국해, 일본해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해왔다. 이 기간 동안 이 바다에 대한 이름이 이처럼 다양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명칭은 한국과 관련된 명칭이었다. 1615년 포르투갈의 수학자이자 천체학자인 마누엘 고딩류의 아시아 전도를 비롯해 1840년 런던에서 제작된 라이자스의 아시아 전도에서도 모두 한국과 관련된 이름이 발견된다. 따라서 동해나 한국해란 이름은 한국에서만 써온 이름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명칭이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태평양이 일본 열도에 의해 나뉘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일본해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캘리포니아만과 안다만해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일까요? 남태평양에서 분리된 타스만해는 뉴질랜드가 아닌 서쪽 섬의 이름을 따랐으며 북태평양과 분리된 오호츠크해는 캄차카 반도의 이름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듯 바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바다의 서쪽 지명을 따르는 경우도 많다. 캘리포니아만과 안다만해도 이 명명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일본해가 올바른 명명법이란 주장은 그 근거가 너무도 약한 것이다. 더구나 세계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재 세계 지도상의 3개국 이상의 연안국에 의해 둘러싸인 바다를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일본해뿐이라는 것입니다. 동해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가진 유럽 북해의 경우 오랜 동안 북해라는 이름 이외에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인접 국가의 이름을 따서 각각 달리 불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수로기구에서 표준화된 이후 유럽 대륙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북해로 통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Certainly the majority, as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majority of bodies of water have a name that is independent of a country that happens to lie next to them.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people can feel that in some ways carries with it a suggestion of some sort of control or evokes a historical control, it can lead to sensitivities, of course. 이처럼 지리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인 동해. 이러한 명칭을 되찾기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계속해서 구해 나갈 것입니다.